지금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설명해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그 순간의 운동 에너지를 더하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여기서 이곳에서 이렇게 던졌다고 하면 높이는 이 그림을 보면 높이는 0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던진 속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V라는 숫자로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순간에는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는 있어요. 0으로 나오죠. 0 곱하면 던진 속력이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V의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 구할 수가 있죠. 이 두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이 물체는 잠시 후에 올라가면 여기에서 약간 속력이 줄어들 거고요. 이 물체는 역시 질량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높이에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 높이에서는 9.8 mh라는 위치 에너지가 존재할 거고, 다른 속력이 존재하니까 2분의 1의 m의 v1의 제곱이라는 다른 운동 에너지가 존재할 거예요. 요 수식을 어려워하지 말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존재할 거고, 요 두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뜻을 알아봤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를 말해요. 가장 많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는 모두 다 조건이 있어요. 전부 다 공기 저항을 0으로 한다, 혹은 마찰이 없다라는 아주 계산하기 편리한 조건만 주고, 그때는 계산하기 편리한 조건을 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그럼 보존이 된다는 것을 예로 설명해 주면 어떤 높이가 h인 곳에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 정지되어 있어요. 정지. 그 다음에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순간부터 정지되어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낙하를 시작할 거예요. 낙하를 시작한다는 소리는 정지 상태가 우선이라는 거죠. 즉 정지가 되어 있다는 소리는 V가 처음에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이 물체는 여기 정도에는 떨어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는 꽝 하고 부딪힐 건데, 부딪히기 바로 전도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출발할 때고요. 얘는 낙하 중인 거고요. 얘는 도착 바로 전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이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이곳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역학적 에너지를 가졌으면 그 역학적 에너지는 이러한 조건, 마찰이 없다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다 그 숫자가 역학적 에너지 값이 같다는 걸 말해요. 실제적인 예로 먼저 공식적으로는 이곳의 역학적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가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의 v의 제곱이 되죠. 근데 v가 0이니까 이때는 이 값이 0인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때는 9.8 곱하기 m의 다른 높이일 거예요. 이 높이는 틀리겠죠. 이 높이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m의 낙하하는 중간에 속도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에너지 더한 값이나 이 값이나 바닥에 떨어지면 9.8 곱하기 m 곱하기 h에서 h가 0이니까 이 값이 0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다른 속력의 제곱이 될 건데, 이 값이나 두 개 더한 값이나 0이니까 이 값이나 모두 다 같은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 줄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질량을 2kg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여기 높이를
20m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물체가 떨어지고 있는 요 중간에서 높이가 10m일 때도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꽝 소리 나기 바로 직전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낙하 시작이에요. 낙하 시작. 두 번째 경우는 낙하 중이에요. 세 번째 경우는 도착 바로 전이에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 낙하 시작이니까 V가 0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높이는 20m가 되겠고요. 질량은 2kg 적혀 있죠. 낙하 중이면 V가 어떤 숫자가 있을 거고요. 숫자, 모르는 숫자죠. 도착 전이라면 H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높이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 볼 거예요. 먼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 구해야 되죠. 9.8 곱하기 2 곱하기 20으로 위치 에너지 구할 수가 있고요.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V가 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0의 제곱 계산 하나마나 지울게요. 0입니다. 요거 구할 수가 있죠. 이거는 384줄이 나오네요. 384줄이 나와요. 그러면 낙하 중인데 이때는 V는 어떤 숫자가 나오지만 높이는 10m라고 적혀 있죠. 그럼 10m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구할 수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이 2kg 10m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모르는 속력이에요. 그리고 이 답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서 이 답이 항상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구한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서 구한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서 구한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 아까 메뉴에서 구했거든요. 384줄. 384줄이에요. 그러면 요거 숫자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196줄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196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면 죄송해요. 이거 382줄이에요. 요것도 2. 그러면 요거는 196줄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서 38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 숫자가 196줄이 되네요. 운동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공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H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0줄이죠. 맨 바닥에서 위치 에너지는 0줄이고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네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니까 382 이쪽도 382줄이 나와야 돼요. 즉 운동 에너지가 382줄이라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한 번 구하면 조건이 이럴 때, 즉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특정한 곳에서 운동 에너지를 아니까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어떤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러면 이 감소한 숫자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해요. 이 숫자가 100줄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면 운동 에너지가 100줄 늘어나요. 200줄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면 200줄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떨어진 높이가 될 거예요. 높이. 떨어진 높이예요. 제가 지금 적은 건 떨어진 높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증가된 속력이 되겠죠. 속력의 제곱. 이런 계산할 때 편의상 정지 상태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변의 질량이 같아요. 속력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식을 변형시키면 속력의 제곱은 9.8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속력은 제곱을 풀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야 되죠. 9.8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이런 공식으로 속력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속력에 대한 것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은 역학적 에너지 뜻을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보존이 되는 조건, 역시 마찰 이런 것들 다 0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위치 에너지나 혹은 운동 에너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그 나머지 다른 에너지도 알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속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속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떨어질 때 어떻게 속력이 증가했고 변했는지도 응용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속력 계산할 때는 루트 계산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